네, 목요일장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실업은 낮아지고 고용은 올라갔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보면은 2년물과 10년물 국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네. S&P랑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최고가를 다시 한번 찍었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를 지금 다시 한번 찍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반응 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고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오늘 주요한 이벤트는 고용 보고서일 것 같아요. 보통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내일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네. 오늘 땡겨져서 목요일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기 종료, 흔히 말하는 반장이라고 하죠. 조기 종료 장에 또 중요한 고용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사실 좀 불안했거든요. 이제 휴일을 앞두고 과연 고용 지표가 좀 잘 안 나와서 증시가 좀 확 빠지게 되면 굉장히 찝찝한 상황으로 휴일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다. 즉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즉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단 말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 고용자 수는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했고 지난주보다 상회한 데이터가 나왔고요. 실업률 자체는 실업률 4.3을 예상했는데 무려 4.1이 나왔습니다. 크게 낮아지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배드이즈 굿이라는 적용이 지금 고용 지표에는 되고 있기 때문에 즉 고용이 잘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증시에 안 좋은 분위기인데 이거는 그냥 좋게 해석한 겁니다. 증시는 고용이 좋으니까 미국 경기 좋고 침체도 아니고 괜찮다, 증시 올라가라고 가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은 확실히 낮아지면서 금리가 사실 좀 올라간 거죠. 거의 1% 가까이 10년물 기준으로는 올라간 상황에서 이 시장 반응 자체가 이 고용 지표를 갖고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팀장님과 함께 나눠볼 종목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픈 AI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죠.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 임차하기로 하면서 네. 주가가 장중에 한때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현재도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38%나 상승해 있는 종목인데 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 소식이 오라클에게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실적 발표 직후에 실적 발표와 함께 거의 30% 가까운 지금 30% 넘는 상승세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제가 시장의 주도주를 판단할 때 자주 보는 제 그 기준 자체가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돌파할 때 좀 이게 주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오라클이 딱 그런 경향인데 사실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는 거는 가이던스도 굉장히 잘 나왔다는 얘기고 가이던스라는 거는 3개월 뒤의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고 CEO가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라면 그 모멘텀이 불과 한 분기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상승세가 최소한 6개월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올타임 하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도 이 가격을 소화하면서 최근에 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 AI 얘기도 있었지만 그 전에 굉장히 큰 수주를 받았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오늘은 오픈 AI가 또 오라클에 또 추가적인 계약을 했다. 즉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의 그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이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라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호재로서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어봤는데 오픈 AI 이야기에도 좀 더 듣고 싶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뭐 오픈 AI가 엔비디아, 뭐 세일즈포스와 같은 기업들, 좀 다양한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체결해 나가고 있잖아요. 오픈 AI가 좀 단순한 이런 기술 기업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인프라 허브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랫폼화에 대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을 과연 어떻게 떨쳐낼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분개할 일이죠. 그래서 오픈 AI 샘 알트먼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어떤 갈등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저는 악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투자하면서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성과로 초기에 AI 전략을 세운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그러니까 빅테크의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게 맞고, 그런데 오픈AI가 좀 너무 커지고 또 샘 알트먼의 어떤 이제 그 야욕이라고 할까요? 목표가 좀 높다 보니 네. 이 MS 안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누군가가 이 회사를 산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보유하면서 얻은 이익도 이미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점하면서 얻는 이익도 분명히 있겠으나, 그렇지 어렵다면 이런 어떤 이 지분 가치 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픈AI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어떤 플랫폼화 되려는, 새로운 다시 빅테크의 자리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비상장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의 평가는 높지만 어쨌든 이 진짜 이 시장에 상장돼서 평가는 아직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계를 밟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픈 AI와 오라클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봤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스테이블 코인 아니겠습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결제 시장에 계속해서 진입을 하면서 그동안 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중심에서 스테이블 코인, 뭐 리플과 같은 실사용 기반 이런 코인으로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확장,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이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뭐 어떻게 보면 뭐 인프라도 있고 거래소 관련주들도 있겠는데, 어떤 투자 전략을 저희가 가져가면 좋을까요? 흔히 우리 국장을 보면서 요새 주식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장은 최근에 새로운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코인의 시대, 크립토의 시대인 것처럼 네. 지금 미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러니까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달고 있는 바로 그 테마가 크립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꺾이는 전초가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이쪽에 돈이 쏠리고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불안하긴 한데요. 이쪽에 어떤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촉발시킨 이슈가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로빈후드가 또 뭐 유럽에 또 법안을 통과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이런 비슷한 것들이 어떤 크립토신과 연계되면서 계속 주가들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금 매우 핫하고 수급이 몰리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확실하게 나온 내용은 아니고 실적과 연결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실적으로 연결될지를 지켜봐야 할 거고, 우리 투자자는 좀 냉정하게 현재 어떤 이 상황을, 현상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의해야 된다. 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